올 연말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에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서 송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민물 송어를 바다에서 양식하는 데 성공해 올해 2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로 집에서 맛볼 수 있도록 온라인 축제도 개최됩니다. 청양군의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4개 지구에 527세대 규모로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의 학급당 원화 수를 전국 최저 수준인 평균 17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연말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에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양측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안군은 해양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령시와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제안에 보령시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협력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양측은 다음 달 12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관광과 수산, 교통 분야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두 지자체의 협력의 배경은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주변의 교통 여건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됩니까? 올 연말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하면 태안 안면도에서 보령을 차로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무려 1시간 40분이나 걸렸던 구간인데요. 바다로 갈라졌던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저터널과 연륙교로 연결되면서 실질적인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에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태안군과 보령시는 저마다 관광객 유치 전략 짜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태안군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보령시는 공공편익시설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한때 태안과 보령이 연륙교 명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9년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이어주는 연륙교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태안군은 솔빗대교, 보령시는 원산대교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천수만대교를 제안했지만 태안군이 심의 과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최종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정한 원산 안면대교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신경전을 벌였던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생 발전하는 두 지자체의 모습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당진 2명, 천안 1명, 아산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831명으로 늘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은 22.2%, 2차 접종률은 0.6%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66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이 4건, 중증 이상 반응 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일반 경증 사례입니다. 충남 지역의 유치원 학급당 원화 수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충남교육청은 2023년까지 모든 연령의 학급당 원화 수 평균 16.67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공립유치원 기준을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신설 또는 인가 변경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학생당,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 목소리가 커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홍성 천수만 바다에서는 송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별미잖아요. 네. 저도 송어 회로 종종 먹는데요. 그런데 보통 송어 하면 이제 민물에서 자라지 않나요? 네, 저도 민물 고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홍성에서는 서해안 최초로 송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올해에는 그 온라인으로 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집에서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먹이를 뿌리자 무지갯빛 송어들이 힘차게 펄떡입니다. 송어는 보통 민물에서 자라는 어종인데 염도를 점차 높여가며 적응시키는 과정을 거쳐 서해안 최초로 바다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절반 이상이 폐사해 양식이 중단됐지만 7년간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폐사율이 1% 아래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남당항에서만 바다송어 20톤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가 폐사돼서 하다 중단했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서 남당항에 또 다른 그 축제와 메뉴를 만들어보자 해서 연구하고 실험해본 결과 한 15%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폐사율을. 지금은 올 그 폐사율은 0.5%밖에 안 나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바다송어는 연어처럼 살색이 붉고 우럭보다 식감이 쫄깃합니다. 민물송어와 달리 흙냄새가 나지 않고 비린내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선한 회로 먹거나 담백하게 구이로 즐겨도 좋습니다. 민물송어하고 맛이 달라요. 흙내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이 독특하면서도 맛있어요. 식당에서 드실 때는 쫄깃거리고 맛이 신선한 맛인데 택배로 받아보실 때는 약간 이제 숙성된 맛으로 부드러운 맛이 나요. 코로나19 걱정 없이 집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바다송어를 먹을 수 있도록 온라인 축제도 열립니다. 가격은 1kg에 4만 원으로 남당항에서 출하된 송어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홍성군은 가을 대하와 겨울 새조개에 이어 봄철 바다송어를 3대 수산물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상가는 물론 어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홍성군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미식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쫄깃쫄깃한 바다송어 드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홍성 남당항 바다송어 온라인 축제는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에 15년 만에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4개 지구에 527세대 규모로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네, 모처럼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읍 교월 1지구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각각 120세대, 127세대 규모로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6년 청양읍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 후 15년 만입니다. 특히 1, 2층에 건강관리실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의료부터 복지까지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락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이 고령인구 한 30% 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주민들 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 3만 2천여 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적은 데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었던 청양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군비 지원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부지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청양군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5,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총 합심해서
아직 착공전인 교월 2지구와 정산지구까지 합하면 오는 2023년까지 청양군에는 모두 527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 등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네, 먼저 충남도가 문화예술인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또 제도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 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그 예술활동 여건이라던가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어 왔었습니다. 또 2012년에 이제 국가에서 예술인복지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예술인의 사회적 보장이라던가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서 개선책이 조금씩 추진이 되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인권 관점에서 또 문화예술인의 그 인권을 보장하거나 또 복지법의 내용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라던가 또 제도 도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인권 증진 관점에서 이제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예술인 실태 조사는 이제 국가라던가 다른 이제 시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 조사는 아마 저희 이번 이제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문화예술계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충남문화재단에서 2020년도 그 충남 예술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0.3%만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술 활동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이 45.5만 원에 그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인의 상당수가 프리랜서와 같은 일시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고요. 또 우리 충남의 여건이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처럼 이렇게 문화예술 인프라가 굉장히 이렇게 충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 활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이제 대면 방식으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이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실태 조사는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분야별이라던가 또 우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권역별 또 뭐 성별, 연령별 좀 고려해서 1,000명을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내용은 예술 활동의 자유권, 또 뭐 사회보장 권리, 또 교육 훈련 기회 같은 역량 강화, 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에서의 노동권, 또 뭐 건강권, 또 뭐 성차별, 성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 또 예술 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참여도 정책 요구 등을 이제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한 8월 말쯤에 이제 정리돼서 중간 보고를 거칠 계획이고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또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계획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 13일에 착수 보고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정책 제안에 제일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조사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또 사실상
그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인권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요. 예술 활동에 그 관련한 인권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조사 내용의 그 정책 요구도라던가 현재 이제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중장기 비전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비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문화예술인 복지나 인권 관련 여러 정책들의 우선순위 등을 이제 파악해서 앞으로 그 충청남도에서 우선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정책들을 정리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문화 비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조사가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권 조사라는 말씀 주셨는데 좋은 정책으로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입지가 결국 전남 목포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흥원 입지선정위원회는 균형 발전과 주변 여건,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충남 보령시와 인천 중구 웅진군, 목포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홍성군이 통큰 결단을 통해 보령시와의 단일화를 이뤘으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99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적지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목포시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고 합니다. 또한 호남 고속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점과 함께 섬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는 총 3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이사회 구성과 원장 공모, 사무실 조정, 조직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할 전망입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 수립 및 섬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우종석 해운항만 과장은 홍성군이 보령시에 양보하면서까지 대응했는데 안타깝다. 목포시의 경우 많은 섬과 여수 엑스포, 그동안의 관련 정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원만한 유대 관계를 통해 서해안 섬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방송이 2021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조규선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해 충남방송의 주요 보도와 프로그램을 비평하고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서산 테크노밸리 인구 급증과 당진 산폐장 가동 등 지역 주요 이슈를 다룬 기획 보도를 높이 평가하며 밀착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10,000건이 넘는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에게 온라인 비대면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 전문의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등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일부는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아무리 희석을 시키더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되고 희석된 오염수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의 1조분의 1 이상으로 또다시 희석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국민은 헷갈립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또 잘못된 낙관을 갖게 하는 것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